자, 6번 문제 봅니다.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현재 6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6개의 의자가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근데 6개의 의자를 일정 간격을 두고서 원형으로 배열합니다. 서로 이웃한 2개의 숫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현재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게 1, 2, 3, 4, 5, 6이란 말이야. 그러면 2개의 의자 적혀 있는 숫자의 합이 11이 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이 되는 게 쉽겠어요? 11이 되지 않는 게 쉽겠어요? 라고 하면 누가 답할 수 있는 게 뭐야? 에이, 등호가 더 쉽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 풀 때 전체 가지수에서 차라리 합이 얼마 된다? 11이 되는 걸 빼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가지수 몇 가지야 하면 1, 2, 3, 4, 5, 6을 넣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값 하나 세워주시고 나머지를 배열하니까 5, 4, 3, 2, 1 써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순열. 그 다음에 합이 11이에요 하면은 두 수의 합이 11이 나오면 이건 수용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최소값은 1, 2에서 3이 나올 거고 최대값은 10이래요. 그러니까 11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바로 5, 6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와 6이 이웃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제한 사항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5가 먼저 가든 6이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데 야 5야 가라. 그러면 한 가지. 5가 하나 박아주세요. 예시문에다 업데이트하는 거야. 그러면 6이 오는데 6이 이웃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가 있겠지.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6을 써줍시다.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 4가지를 이제 프리하게 나열하면 되겠네. 그럼 몇 가지야? 4, 3, 2, 1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니까 여기는 1까지 포함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4, 3,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계산할 때 각각 계산해도 괜찮고 아니면 난 4, 3, 2를 묶어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4, 3, 2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뭐야? 5에서 2를 빼니까 곱하기 3 이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2는 24 24 곱하기 3이면 얼마 나온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2가지가 나온다. 그쵸? 4, 3, 12 곱하기 2는 24 24 곱하기 3이면 72가지.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도 현재 수능 대비 6월 모평의 문제였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렵지 않다. 다만 앞에서 배웠던 매핑을, 유형의 맵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봅시다. 살짝 칠판을 좀 지우고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를 봅시다. 7번째 문제는 뭐야? 라고 했더니 여기도 또 한 번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지우고요. 7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건 똑같아, 의자가.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지거 지가 베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답률이 64란 말이에요. 높죠? 왜 높을까 했더니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현재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현재 2025년도 6월과 2022년도 6월달 문제가 컨셉이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의 곱이 얼마야? 12가 되지 않도록 보다는 12가 되는 게 더 쉽죠. 그럼 차라리 1, 2, 3, 4, 5, 6을 가지고 나열을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전체 가지수에서 곱이 얼마 된다? 12가 되는 걸 빼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 설명해 주는 것은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처음에 하나 기준값 세워주고 나머지를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6, 그 다음에 여기는 20. 그럼 합쳐주면 여기는 몇 가지야? 120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20, 여기는 6, 120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곱이 10이었으면 된다. 곱이 10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하는데 자, 두 수의 곱이 12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은 없죠. 근데 2는 있어요. 현재 이 과정은 2, 6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3, 4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것이 이웃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이 10이 된다는 건 2와 6이 이웃하거나 또는 3, 4가 이웃하면 돼.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배웠던 바로 합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N, A 합집합 B구나. 요거를 우리가 상황을 A라고 하고 얘를 B로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에다가 NB를 더해주고 NA 교집합 B를 빼주자 이런 식을 세워달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육이 이웃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육이 이웃한다고? 오케이. 자, 2를 하나 세워주세요. 예. 그럼 여기 2야. 6이 이웃해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6이 이웃하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이때는 3, 4가 이웃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배열한 게 몇 가지야? 4, 3, 2, 1이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몇 가지야? 6, 4,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6, 4,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야? 이번에는 3, 4가 이웃됐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의 과정과 똑같지 않겠어요? 아까는 2를 박아놓고 6을 넣었다면 3, 4는 3을 먼저 배열해주고 4를 이웃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가지다? 48가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뭔데? 1, 현재 2, 6과 3, 4가 동시 이웃되는 거야. 동시 이웃. 동시 이웃이다. 두 개가 동시에 붙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와 같은 경우에 쓸 때는 차라리 묶어주세요. 어떻게? 현재 2,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가 있죠. 남는 건 1, 5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의자가 이게 커플석으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이렇게 묶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덩어리로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돼요. 그러면 2, 6, 3, 4가 동시에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주면 결국 4명의 사람을 앉힌 것 같아요. 얘네는 묶어서 던질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 그 다음에 3이 1이야 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자, 묶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2, 6이 가라.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리는 2, 6이 갈 거고 여기는 3, 4가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정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중에서. 그러면 2, 6이 여기 들어간다 치면 2야.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죠?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2가지, 1가지. 동시에 3, 4야. 가라 하면 여기에 누가 앉을 건데 3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2가지. 앉으면 그 옆에는 무조건 4가 앉으니까 2 곱하기 1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6, 4, 6, 4, 2는 4니까 6, 4, 2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2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준다면 요거 빼주면 24니까 더해준다면 이거 72가지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곱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하면은 얘가 바로 빼기 72를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은 얼마다? 바로 48가지.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킬러에 해당하는,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공식만 써서 푸는 게 아니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 유형의 맵 정리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가봅시다. 좀 쉬운 문제인데 현재 문제를 보니 2021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현재 A, B, C를 포함해서 6명이 있대요. 그러면 저 글씨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면 6명이 있어? 그러면 A, B, C랑 그 다음에 D, F까지 6명이 있다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이 6명의 사람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음 경우를 만족하는 건 뭐야? 그쵸? 이게 바로 A 교집합 B잖아. 먼저 가에서 기준, 나는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뭐라고? A와 B가 이웃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야, 먼저 가라. 예. 그럼 A가 앉는 방법이 있어. 하나. B는 이웃.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B와 C는 현재 이웃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웃하지 마?
그러면 보면서 하세요. B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하면 여기인데 이미 A가 하나 차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인밖에 없는데 이웃하지 말라는 건 여기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오케이. C가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 그럼 일단 박아버리자. 그러면 현재 얘가 끝났죠? D에 풀 배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뒤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66에 얼마다? 36가지야 라고 하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열의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두 번째, 심화 유형의 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째 문제 한번 가보죠. 9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형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 B, C, D, E, F, G, H 이렇게 8명이 있어. 이게 된 거야. 둘, 넷, 여섯, 여덟. 근데 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이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A, B를 포함해서 5명을 골라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A, B는 우선 선발로 해서 니들은 그냥 나와. 이게 된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될 것은 뭐부터 해야 돼?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뽑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6 컨비네이션 3.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시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C, D, E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그 5명을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얘네들 다시 앉히는데 얘네가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B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나머지 3명은 기준이 명확해졌으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위로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결과 여기는 6, 5, 4, 밑에는 3, 2, 1, 곱하기 2, 3은 6, 6이 1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6 지워지고요. 5, 4, 20이니까 곱해준다면 몇 가지? 240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순열의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0번째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뭐라니? 현재 1학년이 2명이 있어요. 아, 가장 좋은 건 역시 상황을 그림으로 보기 제일 좋아. 그럼 여기는 A, B라고 하자. 2명. 그 다음에 2학년이 몇 명 있어? 2명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스몰 A, B. 3학년은 3명이 있어. 오케이.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몇 명? 현재 7명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 주변에 모두 앉을 때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1학년끼리 이웃하시고요. 그리고 2학년끼리도 뭐해라? 이웃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1학년 애들 묶어주시고 2학년 애들 묶어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실은 7개의 의자처럼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한 것 같다. 그러면 정답은 뭐야? 하나의 기준값 나머지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커플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여기가 1학년, 2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 1학년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의 예심을 만든 거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편하게 1학년이라 가정하면 여기는 2학년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보했죠. 요 내용 중에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표현해 준 거야. 그럼 1학년 가라 하면 1학년 앉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또 옆에 1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B가 앉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스몰 A, B가 가라 하면은 앉는 방법에 쓰는 몇 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배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정리해 준다면 결국 4, 3,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4. 정답 몇 가지? 96가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원순열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원순열과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설명들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풀 건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